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라 레디 투 럼블 방송 축하 축전이 곧 방송되며 그 후에 본방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께 땡큐 베리 감사. 레디 투 럼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뉴스엔 김종일 기자입니다. 레디 투 럼블 기자 양반 생긴 거 기자 양반 너무 우리 가게 반갑고요. 그따위로 쓰면 어떻게 기자 양반 새끼야 저리 가봐. 기자 양반 뭐 아무튼 일산 한마의 보물 이런 하나요? 저리 좀 꺼져봐. 이런 팟캐스트가 생긴 게 티샷짜리. 너무 좋고 강남구청의 PC 양반하고 앞으로도 기자님 잘 돼가지고 한 50회 정도 나와서 이빨 털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유황품입니다.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지심입니다. 남서가 돌아와라. 남서가 이 씨발로마. 전 레슬뱅크의 대표 얼굴이었던 양성욱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문입니다. 이 팟캐스트 뭐 금방 하다가 말겠죠. 예.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안녕. 레벨 단내 다이치님입니다. 아니 난 진짜 빼주셨으면 좋겠어, 빼줘. 일단 다이치닷컴으로서는 한 번도 못 받았고요. 예, 그 손님들 좀 고마워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예, 두고두고 제 이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예, 본인 홍보신가요? 안 한지 6년 됐고, 호기 알아서 잘 할 거고. 나 너무 반가웠어. 너무 반가웠어. 두 사람 이름 딱 듣고, 그래, 이런 사람들 해야지. 말빨이 줘도 해야지. 이래서 되더라고. 게임 할 때도 맨날 근조 동탁으로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콘텐츠에 그리고 들어갈 이제 것 같더라고. 여포 때문에 여포. 마지막 레슬매니아 단내 대장. 예. 레디트. 거꾸로인가? 레디트 럼블 많이. 레디트 럼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레슬매니아 단넷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옷 좀 많이 사라. 레슬뱅크 쇼핑몰. 쇼핑몰은 본점사 씨발놈들아. 안 돼. 야, 이 씨발들아. 파이팅. 탈퇴하세요. 예. Degenerate into something more. We just got tired of doing what you told us to do. That's a break, boy. Yeah, that's a break, little man. Break it down. 예, 안녕하세요. 헐크호건에 환호했던 여러분, 존시나의 야유하는 여러분, 레슬링 덕후들을 위한 스포일러 가득한 소소한 잡담쇼, 레디 투 럼블입니다. 예. 제 소개를 먼저 해야죠. 제가 이제 딕션은 좋지 않아도 로켓 라쿤처럼 말은 많이 할 수 있는 남자, 깨는 블로그의 주인장 미스터 크랙입니다. 제 옆에는 매번 말씀드리는 저희 방송의 중심, 코어 디테일 담당 동탁 AK DKC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처럼 간지는 덜 나도 저도 딕션이 구리지만 그 이상으로 음악과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남자 동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탁씨. 사활을 맞이했어요. 벌써 사활이에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된 거죠? 이제 4주차니까 이제 거의 한 달 마지막이죠. 한 달의 마지막. 그래요. 벌써 한 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꾸준히 하게 돼서 지금 좀 감회가 새로워요. 사실 네. 어제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며칠이죠? 8월 8일 금요일. 네. 지금 강남역 토지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어제는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애들을 봐야 돼갖고 애들 보느라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업로드는 아마 토요일 이때쯤 될 것 같고요. 예, 뭐 예. 한 달 동안 뭐 소감이 어때요? 아유. 솔직히 2주 동안 한 게 파일럿이었죠, 파일럿. 네. 근데 이제 3화 때부터 조금 녹음 퀄리티도 좋아지고, 야, 이제 한 달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딱 한 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발전하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1, 2화는 웬만해서는 듣지 마시고 3화부터 들어주세요. 저도 그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희 구독자 수가 지금 대본에 지금 8명이나 써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10명이나 되네요. 그 10명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소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팟빵 기준으로 순위가 56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아까 10명이랬지만 아이블로그 쪽에서는 저희 방송을 150명 이상이 들었다고 지금 집계가 됐거든요. 오.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듣지 마시고 아이폰을
팟캐스트 어플을 받아서 예. 레이트 럼블을 검색한 다음에 구독을 누르시고 예. 안드로이드는 팟빵을 다운 받아야 돼요. 받으셔서 그 팟빵 다운 애플리케이션 받으시거나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7,000개 방송 중에서 561이면은 저희 지금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초반치고는 무난하다고 한번 심하게 한번 자위 한번 해봅니다. 자이요? 깔깔이? 아니 자기위로 한번 해봅니다. 자기위로. 예. 그리고 뭐 댓글들 한번 볼게요. 대체적으로 이제 힘내라, 열심히 해라 피드백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제 블로그에는 이제 대박님께서 1화, 2화보다 음질이 훨씬 더 좋아졌고 나중에 청취자 초대하면 꼭 한번 참석해 주시겠다고. 청취자 초대는 10회 이상 넘어가면 초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정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시면은 저희 녹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음질은 좋습니다. 네, 경악하지 그럼요. 마시고. 네. 저희가 또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청취자분들 많이 생기면 그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소식거리 한번 들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FTWM 네이버 카페에서는 이제 전여님께서 저번화보다 음질이 향상되었으며 칭찬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팟빵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뭐 아이튠즈랑 푸겔 쪽 어떠셨나요? 아이튠즈에서는 꾸준히 해달라는 댓글이 하나 달렸고요. 그리고 푸겔에서는 딕션 안 좋다고 역시 깠습니다. 딕션은 제가 좀 사과드려야 될 게 혀에 살이 쪘어요. 그죠? 몸에도 살이 쪘어요. 몸에도. 혀도 살찌고 몸도 살찌고 혀도 살쪄서 야 이게 발음이 저 몰랐는데 이 홍진호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발음이. 이거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그냥 대충 들어요. 짜증나게. 저 그래도 나름대로 입에다가 펜 꽂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입에다 펜 꽂고 뭐 안녕하세요만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개인적 근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근황 어떠셨나요? 이번 주 근황이라고 할 거는 뭐 그냥 매일 운동하고 뭐 레슬링 사이트에 들어가고 푸겔 들어가고 뉴스레터 들어가고 근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레슬매니아 단넷이라는 거 거기서 뭐 주로 뭐 눈팅하고 있죠. 네, 레슬매니아 그리고 콩으로도 올리면 제발 리플 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거 하는 건 아시다시피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문화에 대한 발전을 기대하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럼요. 솔직히 프로레슬링 팟캐스트가 우리나라엔 2개밖에 없어요. 나는 레슬러다랑 우리 레디투 럼블. 그렇죠. 그리고 오늘 8월 8일 나는 레슬러다 팀과 만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 단넷 사람 몇 명 만나고 그리고 뭐 기자님? 무슨 이름 뭐죠? 김종효 기자님. 이렇게 만나서 셋이서 소고기와 소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맞다. 이게 나는 레슬러다 그쪽에서 이제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또 저희 팟캐스트 생겼다고 또 말씀해 연결을 주시더라고요.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양성욱님 그리고 김남성님 그리고 네.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라마형 땡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근황이 영화를 3편을 봤어요, 혼자서. 무슨 영화 봤죠? 가오갤,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우리나라 봤죠. 아이 야동 봤나요? 아니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두 봤죠. 편이요? 3편? 두 부째. 모모타니 에리카. 예. 네, 아무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혼자서 봤고요. 그리고 해적 봤고 그리고 더 락이 등장하는 허큘리스도 봤습니다. 헤라클레스죠. 발음 꼬이지 마시고요. 네, 아니 뭐 어차피 영화는 허큘리스로 나왔으니까. 네. 헤라클레스가 그 4월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허큘리스라고 나온 모양이에요. 그때 4월에 나온 건 존 모리슨 그 짝퉁 아닌가요? 짝퉁 영화 DVD로 바로 런칭된. 엄청나게 망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일단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등장인물 있죠. 우리 방송과 관련 있는 인물이죠. 그렇죠. 참 소개 좀 해주시죠. 더 애니멀 네. 바티스타 나왔죠. 이제 롱맨 바티스타, 부티스타. 이제 마블 코믹스가 저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바티스타가 나와서 일단 봤어요. 이건 이제 헛솔매니아 시간에서 한번 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와 쇼에 대해서 헛소리와 잡담을 나누는 헛솔매니아 시간입니다. 예, 이번에 좀 얘기해볼 뉴스가 랜디 오턴이 그 SNS에서 트위터죠? 라틴계 돼지 발언. 이 랜디 오턴도 가끔 보면 똘끼가. 근데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이랑 랜디 오턴에 대한 뭐 병적인 스토킹 이런 게 있으면 저 같았으면은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건드리면 그렇죠. 감투도 아니고 미국은 프로레슬러 공인이 아니죠. 우리나라만 뭐 축구 선수나 뭐 공식 연예인들 다- 석사에 나온다 해서 공인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면전에다 대놓고 하면 될 것 같은데 SNS로 좀 뒤에서 뒷담화를 깐다. 요게 좀 저는 근데 사실 저는 SNS에서 뒷담화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아이디를 공개했고 수만 명이 보는 데서 오히려 더 좋은 까임이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 고소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아무도 이유도 모르게 올릴 수도 있으니까. 예, 아주 보면은 랜디 오튼 진짜 대단하긴 대단해요. 근데 어떤 의미로 대단하죠. 아직까지도 상품성이 없는 그렇게 밀어주는데 개인적으로 뭐 엄청 좋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요새는 뭐 경기력도 별로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 이제 랜디 오턴 이제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제 허큘리스 바티스랑 더라 이렇게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들이 이렇게 지금 큰 영화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2개나 그렇죠. 개봉을 했습니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바티스타의 그 배우로서의 가능성. 배우로서의 가능성은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르겠고 그냥 꾸준히 할리우드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인공의 동료나 뭐 악당의 부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액션 영화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영화계 데뷔로서 봤을 때는 덜악을 넘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헐리우드 대표작으로는 덜악을 넘었어요. 그 미이라 2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고 스콜피온 킹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고 미이라 2는 원래 그냥 원보다 솔직히 많이 망했죠. 그거. 그죠. 그 당시 PC통신에서 미이라 2에 덜하게 나온다고 해서 유니텔 측에서는 사람들을 번개로 모아서 또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발음이 좀 왜 이러지? 예, 계속 하시죠. 저는 이제 2개를 다 봤지 않습니까? 2개를 다 봤는데 이제 데뷔부터가 이제 거대한 그런 거구의 그런 히어로란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바티스타의 그 영역이 그 거구의 그 괴물 캐릭터로 좀 한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덜악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뭐 스콜피온 킹 전사로도 데뷔했지만은 전사적인 이미지도 있었고 뭐 그 둠 그것도 있었죠. 뭐 약간 특공대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스니치였나? 그러니까 아버지 좀 특공대 같은 아버지 같은 느낌도 덜악은 있었고. 사실 패스트 앤 퓨리 안 찍었으면은 아직도 CM펑크가 얘기하듯이 아무도 안 보는 DJ 영화나 찍고 있을 놈이라고 네. 계속 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분노의 질주 그게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면서 지금 후속작도 찍고 있죠. 승승장구입니다. 올해 헐리우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배우 2위로까지 선정됐습니다. 2위까지였나요? 그 덜락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티스타보다는 덜락이 좀 그 스펙트럼이 좀 넓지 않냐. 연기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스펙트럼은 넓지 당연히 않냐. 넘죠. 근데 바티스타는 이제 전업 배우로 뛰긴 너무 힘들고 그냥 뭐 예전 뭐 헐크호건이 레슬링하면서 찍었듯이 뭐 그런 식으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죠. 아니요,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뭐. 알베르토 델리오가 해고됐죠? 맞죠. 해고됐습니다. 알베르토 델리오가 이거는 원래 어제 저희가 이거를 했으면은 이 소식은 저희가 모르고 진행할 뻔했는데 다음 주에 얘기했어야 될 상황인데. 델리오가 해고를 당했어요. 델리오에 대한 뭐 추억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처음에 좀 등장했을 때 물론 실력이 있어 보였지만 그 피니시가 조금 안 봐. 저는 물론 강력한 기술이죠. 근데 실전에서 강력한 기술인데 그 프로 레슬링에서는 좀 시간 때우기 기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선수를 하겠지만 MMA에서 뛰었었고 꽤나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델리오 같은 경우는 너무 급작스러운 해고가 아니었나. 이제 단물을 다 빨아먹었으니까 쏙 뺐다는 느낌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리고요. 그렇죠. 지금 WWE의 그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서 이제 WWE 관계자들과 이제 싸움이 붙다가 뺨을 때려서 그렇게 해고가 된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게 랜디 오턴이었다. 이런 과연 WWE가 어떻게 했을까? 랜디 오턴이었으면은 그냥 징계로 떼었을 거예요 아마. 데니얼 브라이언이나. 근데 지금 뭐 들린 소문에서는 트리플 A 쪽이랑 TNA에서 이제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90일 조항이 지나면 어디로든지 가지 않을까 아마. 트리플 A가 지금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알베르토 델리오 같은 선수는 엄청난 흥행 카드죠.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도 은퇴하고 WWE에서 이제 나가면 트리플 A 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거기 코난이 있기 때문에 코난이 부커나 운영진으로 있을 거예요. 그 TNA에서 LAX 그거 했던 코난이 맞죠? 신발 던지던. 근데 확실한 정보는 아니니까 뭐 틀리면 지적해 주시고. 네, 저는 TNA보다 확실히 트리플 A가 더 나은 것 같아요.
TNA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가라앉고 있는 배 같은 느낌이어서 TNA는 하루빨리 망하는 게 레슬링 산업에 좋지 않을까. 이제 링 오브 아너가 2단체가 되고 좋죠. 링 오브 아너랑 NXT는 지금 교류를 좀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늘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소식이 많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쇼로 넘어갈 텐데 이번 비트 더 클락 매치를 이제 딘 앰브로스와 세스 롤린스가 이제 룰 결정하는 권한을 두고 이제 경기를 가졌죠. 네. 근데 이제 딘 앰브로스가 우리 히스 슬레이터가 드디어 러에서 이겼습니다. 검을 세스 로린스를 잡고 아니 그때 그냥 뭐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세스 롤린스가 막 뭐라 하던데요. 히스 슬레이터한테 빨리 져라 뭐 이런 거였나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도를 했죠. 네. 그 슬레이터가 좀 빡쳤었죠. 근데 그때 진짜 일품은 딘 앰브로스 표정 연기. 네. 계약서 찢. 머니 인더밴 가방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서류가 있더라고요. 네. 다 찢어버리고 안에다가 관중들이 먹던 콜라 집어넣고 팝콘 넣고 JBL 모자까지 넣는 아주 개사이코적인 병신 같은 병신 같지만 멋있어라는 걸 보여줬어요. 아니 JBL은 도대체 무슨 죄며? 그래 그 찢을 때 표정이 이거 뭐야? 이거 찢어지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예, 그리고 스맥다운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스맥다운 결과가 나왔나요? 그때 이거 현지 리포터가 욕설 때문에 쫓겨나갖고 이제 스맥다운 결과가 아니 이거는 초반에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럼버잭 매치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죠. 럼버잭 매치도 DQ가 없죠? 내가 알기론 제가 알기론 없지 않나요? 링으로 내려가서 때리는 건 DQ가 없는데 이제 그 밖에 있는 선수가 올라와서 경기가 진행이 안 되면 그냥 아예 경기를 하드코어 매치로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노디큐 바드 매치로 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리고 럼버잭 매치 좀 무난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 제리코가 루크 하퍼와 에릭 로원 둘 다 이겼죠. 예, 이게 이길 때마다 한 명은 이제 그렇죠. 경기 같이 대동을 못한다. 이렇게 네. 하는데 결국 다 이겨서 진정한 1대1 대결을 이제 썸머슬림에서 합니다. 근데 사실 기대가 별로 안 되는 드랩이에요. 브레이 와이어스의 최악의 드랩이 케인 이후에 최악의 드랩이지 않을까요? 급속도로 진행도 되고. 그렇죠. 갑자기 그냥 너무 의미가 없이 진행이 그 됐는데 에릭 로원과 루크 하퍼가 안 나온다는 걸 이제 슬슬 결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따로 그러니까 싸워서 결별하는 게 아니라 슬슬 얘는 이제 태그팀 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 지금 이 루크 하퍼와 에릭 로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루크 하퍼 에릭 로원을 태그팀 챔피언을 줬어야 돼요. 그때. 그렇죠. 그 페이탈 4A 매치 그 태그팀 챔피언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이게 끼게 되는 건지. 근데 보면 루크 하퍼 에릭 로원 그러면은 라이백셀 골더스트 스타더스트 디 우더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발 좀 챔피언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창창한 선수들, 그렇죠. 유망한 선수들이 챔피언이 돼서 좀 빨리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이래야 좀 발전했는데 아직도 그 개그맨 테오 닮은 우소스 걔네가 챔피언이에요. 좀 진짜 슬슬 질려가고 있죠. 좀 네. 예전에 그 프리모 에피코 아니, 경기력이 그때 아무리 때. 좋아도 존시나 엮이면 이제 비호감이 돼요. 그냥 장기간이 되면은 좀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2주 연속으로 스테파니 맥만 메인을 메인을 장식했어요. 메인 마지막 장식을 장식했어요. 메인을 장식했어요. 그 트리플 H가 그 책상을 밀어서 브리벨라 그 내조의 왕. 야, 그리고 그 표정이 진짜 너무 스테파니 개구졌어요. 맥만의 깔끔한 패디그리. 사실 패디그리. 이대를 기대를 안 했는데 이대리 가장 기대가 돼요. 저는 지금 사실. 페디그리가 그 트리플 H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이제 팔을 언덕 자세로 한 다음에 그렇죠. 점프하면 높잖아요. 근데 네, 얘는 끝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코가 깨지지 않았을까. 진짜 제대로 이제 걸었습니다. 두 명 다 제대로 걸었고요. 트리플 H가 특별 심판이 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러면 스테파니 맥만이 100% 이기는데 데니얼 브라이언이랑 존시나가 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누가 과연 트리플 H를 저지할 것인지. 아마 이제 어소리티의 대립은 이제 존시나도 끼지 않을까요? 존시나가 지금 대립 상대가 브록 레스너죠. 그것도 그렇죠, 어소리티가 엮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실제 커플들끼리 이제 하지 않을까. 갑자기 니키벨라 그 구하러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로에서 헐코건이 생일입니다. 이제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그래도 레전드 생신 축하드리고 딱 그게 월요일 날이 생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심장한 트위터가 나왔죠. 그 알코올 중독자 스카톨 그리고
이제 망원종 결정. 단액은 케빈 내시. 그 NW 그 테마로 한번 틀어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굳이 뭐 이게 나와야 하나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어서 아마 방송에는 안 나오고 이제 큐가 끝나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요? 끝나고 엔딩 후에 이제 다크 매치 대신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되게 레전드의 생일은 축하해 줘야죠. 네, 생신이신데. 그리고 EK WWE 예. EK15 이거 헐크호건 스페셜 에디션이 공개됐는데 오, 저 이거 갖고 이거 싶어요. 돈 주고 사야 되나요? 저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에 플스4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질러야 됩니다. 이거. 제가 언테이크 EK15를 레슬매니아 사진 게시판에서 봤는데 그 스크린샷들 예. 그래픽이 대단하던데 이제 근데 게임성이 재밌어야 하지 뭐. 존시나 좀 고릴라가 됐던데. 근데 존시나가 약간 고릴라 표정 지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요즘 이 EK 시리즈가 버그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물리 엔진을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인터넷 가끔 찾아보면은 막 심판 팔 돌아가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스맥다운 예전에 스맥다운 4, 5까지가 재밌었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아껴왔던 물건들입니다 하고 좌판에 깔고 누가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스맥다운 4 쇼디오 마우스가 있더라고요. 얼마에 팔았죠? 그건 모르겠는데 별로 사고 싶지가 그래서 지금 왜 팔고 있는 거야 도대체 길거리에서. 그 유크스가 아직도 제작하는 건가요? 그 유쿠스랑 EK가 이제 합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은 EK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또 하나 추가하자면 케인이 또 가면을 또 썼습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아니 또 뭐요? 또 다시 그 양복 입는 겁니까? 아니 가면을 벗고 좀 가면을 다시 써서 좀 몬스터적인 걸 돌아왔는데 뭐 이긴 경기도 없고. 아니 어떻게 된 게 가면 안 썼을 때보다 더 대인배가 됐어요? 케인의 엄청난 빠돌이인 저로서는 이제 케인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WWE가 시켰겠죠. 좀 이제 몸이 좋으면 뛸 수도 있지만 좀 그러면 좀 이제 자기가 강력한 캐릭터를 하든지 아니면은 쾌국장으로 나오든지 애매하게 하지 말고 어스리티 탈퇴라고 봐요. 저는 사실 가면을 주면서 제 생각에 그것도 어스리티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개인적인 트리플 H가 이렇게 장기 집권은 NW 때도 보셨겠지만은 거대한 그 단체 장기 집권은 되게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잡혀주는 뭐 그거니까 뭐 긍정적이긴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헛설매니아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워낙 소식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 개인 이야기 다 하고 뭐 뉴스까지 다 해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2부가 두 번째 코너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네, 이번 주는 소식이 좀 심심한데 두 번째 코너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코너는 우리 또 동탄님께서 주도하시는 다큐멘터리가 이어지도록 하고요. 관련 선수 테마 들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 투 럼블 레슬매니아 단넷과 레슬매니아.com 쇼핑몰의 홍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테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 켄 셴락이죠. 근데 켄 셴락을 요 테마를 BGM으로 따르셨는데 이번 주제 어떤 것인가요? 이번 주제는 실전에서 강한 프로레슬러들입니다. 실전에 강한 레슬링.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혀 꼬이네요. 혀에 살이 쪄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레슬링은 짜고 치고 하는 거니까 이제 실전에서는 약하다 뭐 이런 소리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동타님께서 이 주제 들고 나오셨죠. 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려고 이런 정말 쌈박한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크랙 씨는 뭐 프로레슬링과의 실전 어떤 게 기억이 뭐 있습니까? 혹시 설명해 줄게. 저는 뭐 일단 안토니오 이노키 요거를 가장 떠오릅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레슬링 최강을 항상 외치시는 안토니오 이노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무하마드 알리랑 경기를 가졌죠. 이제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 괴짜가족 보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이 언급되는 것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노키랑 알리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종 격투기를 하게 되었는데 누워서 다리 공격을 했죠. 계속 그 이노키 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이제 다리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승부가 났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누워서 돈 버는 거는 이노키랑 직업 여성뿐이다. 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노키가 항상 프로레슬링 최강을 외치면서 이노키 본바에라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대회를 진행하면서 프라이드 FC 대 프로레슬러 대결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나카타 록스는 이제 나카타로 유지가 조금 버티고 거의 프로레슬러가 대패한 걸로 개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죄송합니다. 레모네이드 먹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무리한 기획을 했는지. 당연히 전문적으로 이종 격투를 배우는 선수들이 당연히 배우지 않은 프로레슬러보다는 셉니다. 네. 이거는 실전 개싸움이 아니라 룰이 경해진 이종 격투기 룰인데 쓰러뜨리느냐 이제 쓰러뜨리는데 중점을 두느냐 합의 중점을 두느냐 요게 차이기 때문에 이제 이노키가 맨날 이제 스트롱 스타일 외칩니다. 이제 전일본 같은 경우 전일본 프로레스 같은 경우는 왕도 스타일 해갖고 우리가 아는 이제 프로레슬링을 하고 얘네는 좀 격투에 가까운 그런 프로레슬링 좀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표도 바피잡이랑 했죠. 그렇죠. 그 격투기로 이왕표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이왕표에게는 그만 좀 건강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스트롱 스타일 외치던 그 신일본이 좀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일본 프로레스가 조금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저는 요게 좀 기억이 납니다. 이노키가 좀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크랙 씨가 설명했듯이 뭐 프로레슬링이 약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지만 보시면은 프로레슬링이야말로 종합격투기에 속하죠. 남자들의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레슬러 중에는 격투기 출신, 아마추어 레슬링 출신들도 많고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을 좀 소개할 텐데요. 워낙 엄청나게 길어갖고 좀 근데 재미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이제 저 혼자만 떠들기 힘드니까 크랙 씨랑 같이 이제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대본이 진짜 많긴 많네요. 이거 몇 장 정도 나왔죠? 대본이 12장. 아니 점점 늘어요 분량이. 점점 하면서 분량이 되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뜻이니까요. 네, 한번 소개할까요? 예,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일단 빅벤 베이더 타임 WWF에서도 활동했었죠. 그렇죠. 일단 베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베이더가 일부 황금기의 기량도 좋고 인정받고 덩치에 비해 접수 능력도 좋은 편이고 근데 일단 베이더의 같은 경우에는 실전보단 베이더가 저질렀던 만행과 성격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일단 베이더가 부상제주기의 원조가 베이더예요. 그리고 베이더가 그 1부에서 최고의 용병으로 뽑혔죠. 스테난선이랑 같이. 그리고 거의 끝판왕이죠. 원래 이 베이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워리어였습니다. 워리어가 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워낙 또 기량도 좋아요. 옛날에 그 전일본 프로레스에서 5,000원 미사와 미츠하루, 뭐 코바시 켄타, 카와다 토시아키, 타우야 아키라, 뭐 아키야마준 이렇게 상대하면서 용병 끝판왕이었죠. 네, 일단 이 자료는 푸겔에서 많은 참조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베이더가 실전에 강한 레슬러가 아니라 그 엄청난 워커는 아니고 좀 실제로 때린 경우를 많이 하고 해서 뭐 부상 이런 걸 얘기할게요. 일단 92년도 한 해 조진 선수들과 조진 부위 일단 스팅 타이밍 못 맞추고 어중간한 기술 시전으로 인해 가드레일에 떨어져서 늑골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론 시몬스 파루구로 유명하죠. 숄더 브레이크 시전 중에 정말로 내리 찍으면서 그대로 어깨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선 안 됐지만 그대로 끝내버렸는데 이유인 즉 그 파룩이 어깨를 들어올려서 카운트아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독으로 유명한 데비 보이 스미스 얼굴을 계속 때려서 코가 한 차례 나간 상황에서 마지막에 어퍼를 먹이면서 완전히 뼈가 나가버려요. 그리고 베이더의 수많은 일화들에서 얘기하자면 맨카인드 캡터스잭으로 유명한 믹폴리의 증언에 따르면 베이더의 부상 유발 능력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신인들 중 몇 명은 베이더의 상대로 결정이 되면 경기장을 성급히 떠나는가 하면 몇몇 선수들은 지렸어. 자신의 대진이 완성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자신의 상대가 베이더가 아님을 알고 나서야 출근하게 됐대요. 이 정도였나요? 워낙 또 등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그리고 베이더가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 페이퍼뷰가 끝난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가 매우 나 있었는데 그는 퇴장하는 길에 중계하고 있던 토니 시보니의 목을 착 때리듯이 크게 후렸지만 의자를 땅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일단 토니 시보시는 존나 쫄아갖고 뭐라붙은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니, 목을 쳤다고요, 목을. 네, 이건 또 저도 어차피 뭐 직접 보진 못했고 이걸 후계 어떤 능력자분께서 올린 거를 이렇게 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WWF에서 베이더의 취급이 진짜 별로 안 좋았죠. 사실. 네, 초반에만 좀 언더테이커를 그렇지, 드립하고 숀 마이클스랑 드립하는 끝판왕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뭐 어쨌든 뒤에도 얘기할 선수지만 켄심나카의 경기에서 존나 터지는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베이더가 이제 끝물이니까 그 당시에. 근데 제 얻어 터지는 근데 역할. 그가 딱 한 번 시전한 그 레리어트 크로스라인.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로 켄심나기 맞고 실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리매치에서 베이더의 파워슬램을 잘못 맞춘 켄심나의 폐에 부상을 입어서 입에 피가 흘러나왔어요. 이거는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켄심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온 거. 이게 각혈 이게 한 거는 진짜 폐 찢어지거나. 근데 예상. 켄심락도 앞에서 그 레리어트 맞은 경기에서 베이더 코를 부러뜨렸어요. 어쨌든 뭐 부상 제조기들의 기브앤테이크. 주고받았네요. 그래도 2대1 아닙니까? 예, 그리고 WWF 쿠웨이트 투어 도중 베이더는 친구 언더테이커와 함께 WWF 관련 홍보를 위해 굿모닝 쿠웨이트라는 아침 방송 게스트로 출연했어요. 이거는 레슬매니아 단내에서도 누가 올렸고 푸게라도 유튜브 링크가 있어요. 어쨌든 쇼 호스트는 베이더에게 레슬링을 가짜로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베이더는 테이블을 뒤엎고 일어나 멱살을 잡으면서 이게 좀 가짜 같냐 개새끼야? 그딴 말을 떠들 거면 오늘 흥행 야봐. 내가 오늘 언더테이커 존나 깐 다음 니도 깔 거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게 생방송이었고 전부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베이더가 소송이 당연히 걸리죠. 그렇죠. 벌금을 냈고 WWF는 그 호스트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히고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방송사에 10억의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침마당에서 깽판 친 거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영표 선생님께서 이게 최양락 그 개그맨 최양락 씨가 이거 최양락 씨가 직접 얘기하신 건데 최양락 씨가 이제 이영표 씨한테 이제 프로레슬링 가짜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했다가 이영표 선생님께서 그럼 헤드락을 한번 살짝 걸으셨는데 두개골이 나가실 뻔하셨다고. 함부로 까불면 안 근데 돼요. 함부로 까면 안 돼요. 그분도 다 운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까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자, 다음 또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하시모토 시냐 역시 베이더와의 경기 도중에 레리어트를 맞고 완전히 실신했어요. 그 등치 있는 하시모토 시냐가. 네. 근데 경기가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투 카운트를 머뭇거리는 장면이 일본 전역에 생중계가 되었고 심판 아예 카운터를 멈춘 뒤 베이더에게 킥아웃 된 거라며 설명해야 했고 하시모토가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참고로 경기는 뭐 하시모토의 승리였지만 경기 끝난 뒤 하시모토는 경기장 위에서 구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투혼 삼총사였던 그 하시모토 시냐가 쓰러진 거면은 얼마나 세게 레리어트로 휘어갈길래. 대단한데요. 그리고 베이더는 코바시 켄타, 유명한 그 코바시 켄타 머신건 찹 맞죠? 그렇죠. 그 경기 도중에 안면 쪽에 이제 블러드작 커팅을 당했는데 그 심판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켜요. 그 커팅 상태가 심하면 따로 임시 봉합을 해야 하거나 의료진이 들어와서 베이더의 얼굴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대뜸 의료진을 발로 걷어차고 물론 이 장면이 간지는 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자를 올리신 분께서 말을 인용하자면 되게 멋있는 장면 같아요. 그 피가 나도 멈출 수 없다는 결과적으로 사나이 스타일로도 통하는 왕도 스타일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니까.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축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임생 선수가 그 피 난 다음에 경기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대단한. 그 의료진은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요, 도대체? 네, 어쨌든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신일본 단치 최고의 용병으로 통하는 스테난센 개짜 가지고도 나오죠. 그렇죠. 네. 레리어트 대가 불침함 스테난센. 그죠, 스테난센. 그리고 JBL이 아까 스테난센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요? 레리어트도 그렇고. 근데 레리어트 기술 자체는 좀 스테난센은 왼손으로 해서 그냥 뭐가 퉁 치는 느낌이고 JBL은 좀 후려갈기는 느낌? 그 카우보이들이 소 잡을 때 이렇게 로프 던져서 낚아내잖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확 감기는 느낌.
그리고 그 베이더가 경기 중에 그 한센의 코를 정면으로 가격해서 코가 부러져요. 근데 베이더는 계속해서 그의 코를 계속 짓누르고 좀 그렇겠죠. 그래서 한센이 화가 나서 베이더의 안면만 가격했고 베이더 또한 눈이 부어올라 아예 앞을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올리셨어요. 이거 자료를 주신 분께서. 네. 그리고 경기 후 한센은 베이더를 찾아가 왜 내 코를 부셨냐 이 새끼야 그랬더니 베이더는 분위기 이끌려서 그랬어 라고 말했다고 하나 이거 되도않는 소리야?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라는 쪽이 훨씬 설득력을 얻겠어요. 베이더와 실전에 강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레슬링 경기 중에 실전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워크를 안 하고. 근데 도대체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있어? 그리고 숀 마이클스랑 경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숀 마이클스가 그 짐콘에서 그 테니스 라켓을 뺏어갖고 베이더를 실제로 쳐요. 등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각본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숀 마이클스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 치는데 베이더가 이 눈가를 돌아서 밑에서 철제를 갖고 오는 순간 이제 관계자들이 말리는 걸로 경기가 끝났는데 뭐 그 당시엔 뭐 둘 다 성격이 안 좋으니까 뭐 그랬다고 볼 수 있고 일단 베이더는 실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 그럼 이제 베이더가 끝났고 그럼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다음은 다 아시다시피 하쿠죠. 하쿠. 요거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쿠. 하쿠로 따지면은 90년대 WWF에서 활동하면서 그 마초킹 이후에 킹 하쿠 기믹으로도 했었고 그리고 인베이전 때가 그쯤에 리켓이랑 태그팀도 했었어요. 뽀글머리. 네. 아저씨. 그 일단 안드레 더 자이언트, 헐크 호건, 골드버그, 벨누스 브라운, 릭 플레어, 에릭 비샵, 브렛 하트 모두 입을 모아서 그들이 만난 선수 중 하쿠가 가장 강했다고 말했어요. 하쿠는 좀 전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쿠는 일화도 많고 약간 근데 이건 너무 믿기 힘든 일화여서 미국에서 만든 청노리스 시리즈처럼 되지 않을까. 일단 케빈 설리번 유명하죠. 크리스 베나랑도 엮여 있고 예, 걔가 WCW 부커로 재임하던 시절 몇몇 레슬러들이 그 케빈 설리번이 지시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에 케빈 설리번은 하쿠를 데리고 왔고 하쿠를 데려온 순간 레슬러들은 설리번이 시키는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고 연설이 있어요. 아, 이 정도인가요? 네. 오, 대단한데요. 케빈 설리번이 하쿠에게 자부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쿠가 만약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케빈 설리번 쫄아버린 나머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가 이기고 싶으면 이겨 라고 말했다고. 근데 하쿠는 뭐 이 프로 정신이 있어서 뭐 난 저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콜에 넘겼다고. 근데 케빈 설리번이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다고. 아니 이게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얘네들은 확실히 고용인이기 때문에 이게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무서웠나 보네요. 그리고 스네이크맨으로 유명한 제이크 로버츠. 제이크가 스네이크 로버츠. 농담 쪽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하쿠를 상대하는 것에 대해 실전으로 만약 내가 탱크에 앉아있고 그리고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하쿠가 서 있어. 나에겐 마지막 총 한 발이 있다고 치고 내가 걔를 쏘는 건 매우 쉽지? 근데 난 탱크에서 나와서 총으로 내 머리를 쓰는 것을 택할 거야. 왜냐면 나는 하쿠를 열받게 하고 싶지 않거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터미네이터예요? 이거 너무 뻥 아닙니까? 이 정도인가요? 대단한데. 그리고 크리스 캔디도가 WCW에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 동료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쿠와 같이. 근데 갑자기 에릭 비숍이 저희 앞을 가로막고는 하쿠에게 말을 걸었대요. 근데 하쿠가 갑자기 그들을 쳐다보더니 이봐 라고 소리치는 순간 라커룸 자체가 조용해졌다는 걸. 그리고 그때 크리스 캔디도는 이 새끼가 센 게 진짜 구락 아니구나 라고 하쿠가 바로 비숍에게 내 친구들한테 사과하라고 나 지금 대화 중이라고 말하자. 에릭 비숍은 사과를 했고 뭐 나머지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와 포스가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전설적인 매니저 바비 인안이 얘기했어요. 그가
오른손의 두 손가락을 피고 검지와 약지를 펴서 예. 그리고 한 남자 입에 그 쳐넣었더니 바로 윗니를 부러뜨렸다고. 아니, 이렇게요? 예. 아니, 손가락으로 그럼 와. 검지와 약지를 폈는데 어떻게,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어금니라네. 송곳니 두 개인가요? 그리고 앙드레 자이언트가 80년대 중반에 개차반인 시절 그가 딱 무서워하는 선수 2명. 한 명은 할리 레이스, 한 명은 하쿠. 안 그래도 자이언트가 극하는 사람이. 그리고 릭 스테이너가 LA에서 하쿠랑 같이 있었는데 하쿠와 8명의 경찰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다고. 대단한데요? 그런데 경찰이 하쿠를 곤봉으로 패는데 하쿠는 그저 눈을 감은 채 견딘다고. 아니, 진압봉이 진짜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릭 스테이너와 씨발 이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그리고 스카 스테이너와 함께 릭 스테이너가 자기네들이 가장 강한 실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쿠를 만나고 이제 꼬리를 내렸다는. 아, 대단한데요. 이거는 진압봉 자체도 되게 세고, 이거는 와, 이 전기 충격기라도 있었으면 뭐 대단할 텐데. 이거 아니 도대체 이건 맞자리에 맞는 건데 맷집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이거는 공봉을 8명이서 맞는데 이거. 그리고 달라맨 그 선수들끼리 싸움을 했는데 하쿠는 그저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4명의 경찰에게 수갑을 묶고 또 곤봉 찜질을 당해요. 근데 하쿠는 그걸 보고 이게 다야? 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수갑을 부숴버렸다는. 에이, 이게 점점 이게 전설이 돼가는데요. 이거. 아니, 제가 영화 오늘 허큘리스를 봤는데 그런 급인데 지금. 와, 이게 무슨 뭐 제우스의 아들입니까? 이거 어떻게? 그리고 골드버그 역시 자신이 링 위에서 싸워본 상대 중 하쿠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언급했고, 그 리전 오브 든 로드 워리어 애니멀은 그 자신의 시대에서 하쿠가 가장 강한 선수였다고 또 언급했고, 그리고 할리 레이스 역시 레슬링 역사상 단 한 사람과의 실전 현피를 뜨기 겁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쿠였다는 또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레슬링계에서는 또 있죠. 한성과라는 하드코어 할리 역시 맞죠. 하쿠야말로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될 사람이라고 꼴을 내렸고. 그리고 또 전설적인 릭 플레어. 릭 플레어가 만약에 하쿠가 젊은 시절에 MMA에 진출했으면 그야말로 정복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히어드로급인가요? 그리고 몸이 좋긴 않은데 와, 그 정도. 와. 그리고 이제 하쿠에 대한 대표적인 일화를 몇 개, 하쿠 완전 스페셜로 되는 것 같은데 하쿠에 대한 일화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몇 명의 레슬러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시바라는 선수가 길거리에서 땅을 파고 있는 노동자를 보고 흙으로 발로 찼대요. 그래서 하쿠가 정의감 넘치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자 제시바가 네가 뭐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하쿠가 그래서 존나 빡쳐갖고 눈에 주먹을 날렸는데 그 눈이 이제 다시는 쓸 수 없어서 유리 안구를 대신 끼웠다고 하는 전설이. 와, 이게 신의 한 수에서 그 영화 신의 한 수에서 정우성이 눈 안에다가 그걸 하거든요. 딱밤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눈 날아가게 만드는데 그것도 그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WWP 시절 그 헐크 호건의 베프, 브루토스 비프케, 가이넨. 이 선수 피규어가 저희 동네에 옛날에 팔았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 하쿠와의 경기도 중 하쿠가 그의 뺨을 너무 세게 때리는 바람에 그 브루토스 비프케에게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뇌부들이 이제 하쿠에게 이 일을 알려주자 하쿠는 샤워실에서 그 비프케이크를 잡아다가 목을 들어 올렸대요. 무려 2피트 이상. 이에 선수들이 그를 말리려고 했고 마침내 하쿠가 존경하는 레슬러 임모탈 헐크 호건이 등장해서야 겨우 이제 풀어졌다고 하는. 2피트면 어느 정도죠? 그게?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게 근데 이거는 하쿠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하쿠가 잘못 때려서 불평한 거를 왜 비프케이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도대체? 세면 장땡인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최양락과 이영표가 아니라 이왕표의 비슷한 이제 일화가 있는데 공항에서 하쿠가 이제
동료와 술 한잔하고 있는데 5명의 남자들이 둘을 알아보고 너네 레슬링 맞죠? TV에서 쇼하는 새끼들? 이렇게 듣고 왔다고. 근데 이제 하쿠가 그래 내가 씨발 쇼 좀 보여줄게 라고 하면 동시에 5명을 한 남자는 얼굴을 잡고 코를 물고 5명의 무리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쳐맞았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일화는 하쿠가 직접 밝힌 이야기라고. 와 대단한데요. 코를 물었어요? 대단한데 그 타이슨도 또 아니고. 도시 전설로 비슷하게 되는 게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예로 그 에릭 비숍이 UFC에 하쿠를 추천했다라는 설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걸 데이브 멜처가 라디오 쇼를 통해서 언급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기로는 UFC 측에서는 하쿠가 스타성이 없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와 반대로 에릭 비숍은 UFC가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원래는 WWF보다 낮았죠. 근데 그렇죠. 그 UFC를 완전히 죽이려고 자기가 하쿠를- 그러는데. 예. 하쿠를 보냈죠. 보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좀 불발됐어요. 하쿠가 거절했다고. 예. 하쿠가 거절했다는 설이 있고 UFC가 안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예. 그리고 하쿠 말고 유명한 선수는 노먼 스마일리. 노먼 스마일리요? 예, 흑인 선수인데 되게 말랐어요. WCW 출신인데 예. 그 릭스테이너를 한 방에 KO 시켰다는 일화도 있고. 그러면은 릭스테이너는 2번째는 안 됐네요. 3번째는 3번째.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노먼 스마일리가 그 유명한 뉴잭. 그 하드코어의 뉴잭도 대명사. 함부로 개기지 못한 선수. 지금 노먼 스마일리가 아마 NXT 쪽에 있을 거예요. 그 FCW 때 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샌드맨 역시 노먼 스마일리를 건들면 안 된다고. 아니 그 터프 가이들이. 그리고 스타이너 형제들이 아까도 뭐 발렸지만 그쵸, 힘이 세죠. 유명한데 예. DDP를 존나 팼어요. 그리고 하쿠가 그 이제 베이스가 스모 선수였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빡센 훈련을 해서 아무래도 이게 그의 강력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일단 예, 하쿠의 전설적인 일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스모 베이스인데 옛날에 아케보노는 개 털렸는데. 아케보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좋죠. 그 왁구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왁구가 안 좋죠. 얼굴 말씀하시죠? 전형 하드웨어 아니면 하드웨어. 하드웨어. 전형적인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그에 비하면 이 하쿠는 스모 기반인데 대단한 거네요. 저 하쿠가 그 리키시랑 테크팀 할 때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네. 당시에도 몸이 굉장히 잘 빠졌었어요. 그 아무래도 사모아 쪽이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예, 그리고 좀 의외의 선수 90년대 그 파워하우스로 활동했던 배드뉴스 브라운. 배드뉴스 베러즈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 뭔가 있어요. 일단 설명을 해보면은 유도 동메달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거칠게 살아왔고 성격 자체도 터프하기도 하고 실전 싸움에도 굉장히 강했대요. 저 백스테이지에서 일화로는 상대 레슬러가 시비를 걸면 유도 기술로 쓰러뜨리고 앉아서 파운딩 펀치로 떡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은 유도로 만약에 상대 쓰러뜨리면 거의 살인 미수거든요. 그렇죠. 베드뉴스 브라운 생긴 건 약간 이지킬 잭슨이랑 네, 그러네요. 이 사진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지켈 잭슨 같고 약간 미스터 T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럼 흑인은 뭐.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쿠, 어스케이크와 함께 WWF 인간 3대 흉기로. 어스케이크도. 그 하쿠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도 했지만 하쿠의 경우는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베니스 브라운은 그때 당시 약간 푸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시시한 측면이 오히려 많다고. 그리고 일단 이 선수의 그러니까 실전 특징으로는 겁이 없고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런 성격은. 헐크 호건의 경우는 경기 때와 달리 실제로 눈도 못 마주치고. 헐크 호건이. 배드뉴스 브라운의 똥꼬를 간질간질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안드레 더 자이언트와의 일화가 실제로 있었는데 경기 때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안드레가 완전히 브라운에게 굴복을 한 후 후덜덜한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 안드레 자이언트도 역시 백스테이지 군기반장의 그 폴리스맨이었죠. 싸움도 잘하고. 예. 근데 인터뷰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배드니스 브라운이 끈질기게 사과를 요구했고 반응이 없자 옥상으로 불러내 안드레의 멱살을 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너 여기서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하자 결국 안드레가 겁을 먹어서 사과하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다고요. 애원이요, 애원. 그리고 이때 동료들이 안드레의 멱살을 잡고 마구 이어패되는 그 배드니스 브라운을 말리러 왔다가 그의 살기등등한 일갈에 전부 다 움찔했다고요. 근데 이 등치에 진짜 정색 제대로 하면은 지릴 것 같습니다. 진짜 딱 봐도. 그 이전에도 백스테이지에서 브라운에게 맞은 레슬러들이 많다는 소문도 많았고 그 모습을 본 동료 레슬러들은 안드레 자이언트를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브라운을 보고도 아무도 감히 말릴 생각을 못했다는 것. 이런 일화가 있어요. 깡이 진짜 세네요. 진짜 깡 까고 있어요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하쿠, 어스케이크만 빼면은 아무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고. 그 재밌는 점은 자신 포함해 인간 흉기로 불린 하쿠, 어스케이크 이 세 명은 서로 절친 사이라 셋끼리는 전혀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스테이블인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동료들이 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아 패거리 스테이블이네요 이거. 야 근데 근데 셋이 모이면 최강의 스테이블 되겠는데요. 진짜. 이렇게 강인하고 독고다인 모습에 걸맞지 않게 자기 관리는 철두철미할 정도라고. 죽을 때까지 술 한잔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힘을 빌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즉 타고난 신체 플러스 순수 트레이닝만으로 자신의 강력한 하드웨어 능력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 진짜 이 배드뉴스 브라운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봐도 와 실전형이에요. 실전형. 캐릭터가 지금 보면 약간 UFC 나올 법한. 네. 아 실전형입니다. 이 몸이. 그리고 이후 무릎 부상 때문에 99년에 프로레슬러 은퇴했고 그리고 중소단체를 좀 운영을 하다가 그 쇼핑몰 보안 책임자로도 활동했고 안타깝게도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선천적으로 심장에 기형이 있었고 은퇴 뒤 비정상적인 심장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아 심장 때문에. 어쨌든 사망 당시 병원으로 실려갈 때만 해도 살아 있었지만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한번 이제 어때요? 배드니스 브라운을 잘 모르시죠?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예전에 엄청 힘센 흑인 정도. 그 우리나라 수입됐던 BM 코리아나 AFK에서 잠깐 그렇죠. 봤던 선수인데 원래 이 선수가 빈스가 월드 챔피언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약속을 어기자 WWE 떠났죠. 근데 진짜 몸 자체가 이거는 실전형입니다. 등치가. 와 이거 복근이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배드뉴스 브라운. 지립니다. 진짜 쩝니다. 예, 그리고 크래쉬도 몇 개 조사한 걸 알고 있는데 좀 설명 좀 제가 이제 한번 바톤을 이어받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에 강한 선수, 가장 유명한 선수죠. 브록 레스너. 그죠, 브록 레스너. 이거는 이분은 저번에 알바 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UFC의 챔피언. 그렇죠. 종합 격투기 전적을 보시면은 8전 5승 3패입니다. 그래도 5번을 이겼어. 근데 생각보다 전적이 많지 않네요. 예, 그렇게 많지가 않죠. 여기서도 알바였네요. 예, 승리는 이제 2번의 KO승, 그 2번의 알바 서브미션 승, 몬스터. 한 번의 판정승을 거두고요. 패배는 똑같. 2번의 KO, 한 번의 이제 기권패, 그러니까 서브미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주요 타이틀로는 UFC 14대 헤비급 챔피언. 그죠. 이걸로 인해서 안토니 유이너키가 얘기했던 프로레슬러가 최강. 최고다. 이거를 그 브록 레스너가 증명해서 아마 안토니 유이너키는 그날 회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주요 승리는 이제 김민수, 한국 유도 은메달리스트 네, 김민수, 히스 헤링, 랜디 커투어, 프랭크 미어, 셰인 카윈 정도가 있고요. 랜디 커투어, 프랭크 미어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또 유명 선수기도 그렇죠. 하죠. 그 주요 패배는 또 프랭크 미어한테 또 패배를 했어요. 케인 벨라스케즈, 알리스타 오브레인. 저 이거 이 경기 봤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약물로 인해서 네. 프로레슬러가 졌죠. 졌는데 그래도 프로 레슬러가 좀 약간 처음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 좀 보이긴 했어요. 예, 뭐 브록 레스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아마 지금 WWF 현존하는 선수 중 가장 강하지 않을까. 그렇죠. 힘도 세고 일반인 솔직히 그 주먹이 거의 뭐 일반인 얼굴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일단 그리고 NCAA 네.
맞나요? 예. 그 대학교 그 아마추어 레슬링 거기서도 준수한 활약을 했고. 예. 그러면 다음 선수로는 이제 안드레 더 자이언트. 그렇죠. 이게 이 안드레 더 자이언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레슬링계에서 거의 나면 떠오르는 선수고. 세계 제 8대 부가상이었네요. 네. 그리고 파이널 파이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거기에 나오는 몬스터. 휴즈인가요? 휴고인가? 휴고일 거예요. 아, 몬스터가 아니라 사람이죠. 네, 휴고. 악역. 예.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도 나와요, 휴고는. 아, 맞습니다. 그 휴고가 이제 안드레 더 자이언트를 모티브로 해서 캐릭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신장 아시다시피 224cm. 그 거인병이었죠. 좀. 체중은 거의 215kg. 아, 죄송합니다. 215kg. 와, 이거는 이 선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헐크호건 이 선수를 엄청나게 존경했고 헐크호건이 네. 엄청나게 쩔쩔이 맸다는 그리고 네. 앉은 자리에서 와인을 몇십 병, 20병을 먹었다고 들었나?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1970년에 프로레슬링계에 처음 데뷔를 합니다. 이제 유럽, 일본, 캐나다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성공을 얻는데요. 이제 거인병을 앓고 있어서 좀 다른 이들보다 덩치와 힘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인병 좀 앓는 분들이 계시죠. 네. 옛날에 서찬호 씨 프로레슬링도 하셨었고 대조영 그 대조영 드라마에서 한번 최수종이랑 붙는 역할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압니다. 그 짤. 예. 눈 찌르는 짤. 그분도 이제 거인병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랑 힘이 어마어마하게 컸으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걸 이용한 파워풀한 또 움직임이 주특기셨죠.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분 이제 안드레를 가르쳤던 트레이너들이 너 절대로 온 힘 다 써서 전력으로 싸우지 마라. 그죠. 레슬링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을 정도입니다. 툼스톤 파일드라이버의 최초 사용자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나 검색해보시면 언더테이커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그렇죠. 언더테이커는 무릎으로 좀 이제 커버를 좀 하는 스타일이고. 점핑 툼스톤. 얘는 제대로 꽂았죠. 이거 점핑 툼스톤 옛날에 션 마이클스한테 언더테이커 쓰긴 썼었는데, 와, 이거는 그냥 레알 점프 제대로. 네네. 이거는 제대로 맞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1972년 이 기술로 상대 선수 목이 부러져서 이거는 이제 툼스톤은 절대 이제 쓰지 않게 공인기가 됩니다. 됐죠. 안드레 자이언트한테. 뭐 아직까지 후커, 폴리스맨 존재하던 시기에는 실제로 타단체 레슬러들과 싸움과 할 뻔한 그런 일도 좀 많았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에다 안면 축격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에다 아키라라는 이제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선수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성격도 그렇고 야심도 그렇고 경기 중에서 실제로 상대를 가격하는 일이 많았고요. 이제 일본 프로레슬러 측의 고위층들이 이 사람이 근데 제일 교포입니다. 예. 그렇군요. 마에다가. 네. 마에다면 그럼 이제 폴리스맨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죠? 정확히 폴리스맨이 경기 중에 이제 합법적으로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후커라고 부르죠. 아까 말씀드린 후커. 후커는 청년. 그 루테 후커 청년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후커가 청년이었군요. 이제 루테즈 프레스로 유명한 루테즈 프레스는 아시다시피 누구죠? 스티브 오스틴이. 그죠. 머리를 잡고 쓰러지게 하는 기술. 루테즈 회장이 개발했죠. 예. 그 루테즈 회장은 WWA에 특별 고문인지 회장인지 맡은 적도 있습니다. 루테즈가 후커로 유명했습니다. 이 폴리스맨은 타 단체로는 원정으로 선수들이 자기 맘대로 이제 각본을 맘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사고를 다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이제 처벌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니까 또 옛날에 또 그거 생각나요. 백재현 씨가 예전에 프로레슬링 하신 거 아시죠? 그죠. KBS2 일요일 해피 선데이가 그런 데서 일단 말이 또 따대로 빠졌는데 이제 이영표 씨가 원래 좀 지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난입을 하셔갖고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계열 나오면 이제 그걸 좀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역할인가 봐요. 실전에 이제 강한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드레 더 자이언트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 더 자이언트를 시켜서 이제 마에다와의 시합에서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멘트 매치,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묻어버리는 경기죠. 그 선수의 인생까지는 아니고 그 선수의 이제 잘나고 못된 선수 이제 한풀 길을 푸시를 완전 생매장하는 그런 매치군요. 예, 그런 경기 이미지를 생매장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말을 했고 또 안드레 더 자이언트 얘기는 아까 좀 하프 얘기에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런 안드레드 자이언트가 하쿠한테 쫄 정도. 하쿠가 갑이죠. 배드뉴스 브라운한테 쫄 정도였으면. 하쿠가 그때 그 UFC 한번 갔으면은 어땠을까? 근데 그 당시에 UFC가 원한 건 골드버그였다는 루머도 있어요. 골드버그 가면 뭐 망한 거죠. 그다음 또 누가 있죠? 웨이드 바렛이 있습니다. 웨이드 바렛. 아시는 분은 아시죠? 배드뉴스 바렛이죠. 그렇죠. 배드뉴스 바렛. 배드뉴스 바렛은 지금 기믹 지금 배드뉴스 기믹 바로 전에 나왔던 기믹처럼 베어너클. 그렇죠. 대학의 재학 시절에 이제 영국에서 암암리에 행해졌던 맨손 복싱. 베어너클. 게임도 있죠. 베어너클. 그렇죠. 이런 게 좀 요거에 좀 지하에서 있었던 그런 싸움인가봐요. 그 개썸 그 영화에서 나온 그런 건가 봅니다. 또 맨손 복싱의 챔피언이 되었으며 유럽 여기저기에서 경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당시에 코뼈가 부러졌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렛 코를 보면 좀 휘어 있죠. 예, 그렇죠. 파이팅 머니를 채가려던 잡배들한테 칼까지 맞은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러고 살아났군요. 진정한 터프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어 너클 브롤러 요걸 기믹을 그 전에 좀 했었는데 이런 그 피니쉬도 브레머가 약간 그 베어너클 그렇죠, 그때 그렇죠. 차원하지 않았을까요? 웨이스트랜드는 솔직히 근데 병신 같고 쌀자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다 병신 같은 피니쉬. 별칭이 그런 베어너클 브롤러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제 발과 무릎, 주먹, 팔꿈치를 이용한 타격기가 강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기믹도 약간 실전형 그런 느낌. 저는 배드뉴스 바렛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타격계, 이런 반격계 피니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테마가 좋습니다. 뽀뽀뽀뽀 이거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노래가 되게 좋죠. 예. 그리고 알베르토 델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방출된 알베르토 델리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저희가 조사할 때 이것도 우리 동타님께서 조사하시고 할 때 이때는 델리오가 아직 더블트럼에 남아 있었죠. 네, 고용이 된 상태였죠. 스맥다운에서 그 직원한테 뺨을 때린 이유로 세고가 됐다는 건 구실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뭔가 필요가 없으니까 팽한 거 같아요. 델리오도 어차피 WWE 이제 계약 해지를 원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종합 격투기 전적이 14전 9승 5패. 굉장해요. 그 사람들이 크로캅한테 진 것 때문에 그 임팩트가 커서 델리오가 허접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닙니다.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레슬링에서 멕시코 대표가 됐어요. 아테네 올림픽 때. 근데 그때 나라 사정상 못 나갔을 뿐이지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죠. 나라 사정상 못 나가는 선수들 많았죠. 네. 링 네임은 도스 카라스 주니어. 그죠. 2000년 프로레슬링 무대에 데뷔함과 동시에 브라질의 격투가인 이제 마르코 후아스에게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종합 격투기 무대에 섰죠. 이게 그 주짓수 그건가요? 자기가 주짓수가 베이스라고 그 인터뷰에서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잘 모르는데요. 네,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주짓수가 아마 베이스였을 거예요. 아무튼 종합 격투기 무대에서 섰는데 가면을 자존심으로 여기는 루차도로인 만큼 격투기 경기도 가면을 쓰고서 그죠. 존나 멋있는 거예요 사실. 그레이트 사스케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그때도 가면 썼던 저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레이트 사스케는 루차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루차도로 이제 마스크맨의 그런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가면 얘기하니까 레이 미스테리오가 WCW에서 케빈 내시에게 패하면서 가면을 벗게 되죠. 그 당시 엄청난 치욕이었다고. 잊기 싫은 기억이었다고. 종합격투기에서 가면 썼는데 WWE에서 가면을 벗은 거면 그때도 델리오가 굉장히 반대를 네, 저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면을 벗은 게 신의 한 수였죠. 이렇게 그렇죠. 쾌남일 줄이야. 잘생겼어요. 그죠. 도스 카라스 주니어는 이제 2003년 프라이드 무사도 1을 통해서 프라이드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상대가 밀코 크로캅입니다. 크로아티아의 경찰, 불꽃 하이킥. 크로아티아의 국회의원. 예, 그렇죠. 당시 프라이드가 프로레슬러 출신 선수들을 잡아 나가면서 레벨업 중이던 크로캅에게 도스카라스 주니어를 떡밥으로 던져줬습니다. 그게 이제 정설이고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면을 쓰고 의연하게 경기를 임했는데 도스카라스 주니어는 결국 1라운드 46초 만에 크로캅의 하이킥 실신당하고 합니다. 이것도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하이킥에 크로캅 하이킥 진짜 빨라요. 그렇죠. 거의 이 하이킥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로캅이 일본 프로레스에서 경기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이킥을 썼었는데 진짜 준비 동작이 이게 보이나 싶을 정도로 그냥 다리가 전성기 때 크로캅은 재밌었죠. 효도르랑 경기 프라이드에서 무사도에서 조금 아쉽게 했었는데 그래도 하이킥은 진짜 탑클래스. 크로캅 하니까 랜스 스톰 닮았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랜스톰 좀 닮았어.
그리고 톰 그리고 행크스도 닮았어요. 톰 행크스 닮았고 조금 그쪽이다 보니까 블라디미르 코즐로프? 코즐로프 약간 못생긴 버전. 예, 조금 닮았습니다. 지금 코즐로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지금의 루세프 역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트리플 H 잡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언더테이커 잡았죠. 아 그것도 그 헤드버스로. 그죠. 그때 대박이었는데 언더테이커 잡았었는데. 이어서 이제 진행할게요. 이어서 2004년 프라이드 27에서는 나카무라 카즈히로와 대결했지만 네, 지금 그 알베르토 델리오 얘기입니다. 못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지만. 그렇죠. 나카무라 카즈히로랑 대결했지만 판정패를 당하고 당분간 종합 격투기를 떠납니다. 그래도 이제 14전 9승 5패는 굉장한 승률이죠. 반이죠, 반. 네. 반 이상이니까요. 반 이상이네요. 네. 2007년부터 다시 격투기 경기를 재개합니다. 아 이게 이어지는 거군요. VFX나 MMA 익스트림, 케이지 오브 컴뱃 등 이제 중소 격투기 무대에서는 인지도 없는 선수를 상대로 폭풍 같은 6연승을 달렸군요. 그죠. 이 연승 기록은 2010년 케이지 오브 컴뱃 4에서 한때 이제 한시 야마모토의 펀치에 깨져. TKO 패를 당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델리오가 2010년도쯤 데뷔하지 않았나요? WWE?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죠. WWE에서 나가지 않는 한은 계약 문제도 계속 있었으나 이제 그래도 이제는 뭐 프로레슬링을 거의 전향했다고 봐야죠. 예, 뭐 나이도 있고 이제 예, 마지막 MMA 경기가 요게 TKO 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파이팅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투기 무대에서 활동한 루차도로로 한정된다면은 이제 14전 9승 5패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뭐 4배 가까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크로캅의 그 주요 패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델리오의 이전 격투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인지도 없는 선수들을 그냥 많이 붙었다고 하죠. 이제 9승 중 단 2경기가 KO승으로 나머지는 서브미션 승.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짓수를 좀 베이스로 했다면은 서브미션 승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개의 KO 패는 이제 벨리 투 벨리 슈플렉스. 켄고의 팔을 부러뜨린 후에 벨리 투 벨리 슈플렉스. 여기서 근데 UFC 뭐 이런 종합격투기에는 점원 슈플렉스 다 나오고요. 그죠. 그 케빈 랜들맨이 효도르한테 엄청난 점원을 매겼는데. 최무배 선수도 그 하면서 부산 던지기라는 이름으로 점원 슈플렉스 좀 썼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KO 승으로 아더 바트를 하이킥으로 실신시키는 단 한 경기. 그래도 하이킥으로 했으면은 단 한 경기뿐이지만은 하이킥으로 실신시킬 정도였으면 그래도 대단한 거죠. 어차피 베이스가 레슬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 레슬링 베이스였던 친구들이 타격이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예. 레슬링 베이스 파이트가 대다수 그렇듯이 타격이 맛이. 그거는 이제 브록 레스너도 좀 그런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석 어떻게 보면은 나오죠. 예. 최고죠. 도사님이죠, 도사님. 네. 커트 앵글입니다. 레슬링 도사. 그쵸. 도사님 나오시는데 풋볼과 아마추어 레슬링을 전공했는데요. 레슬링 같은 경우는 6살 때부터 수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뒤에 어릴 때부터 신동. 앵글은 이제 펜실베니아주 이제 고교 선수권 대회와 주니어 전국 선수권 대회를 차례로 석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리온 대학 소속으로 NCAA 전국 선수권 대회 디비전 1에서 2차례 우승을 거두었으며 이제 1995년인가요? 95년에 애틀란타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제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커리어 있는 선수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선수 중에서 대단하신 거죠. NCAA는 그 브록 레스너도 잭스에거도 있었고. 잭스에거도 있었고 브록 레스너도.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자유형 레슬링.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이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죠. 그때 이봉주가 은메달 땄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가족끼리 휴가를 갔는데 호텔 안에 있는 오락실에서 대형 TV로 옹기종기 모여서 봤죠. 100kg, 저희 몰랐어요. 근데 이때 커팅을 나왔을 일이라고. 저도 몰랐죠. 한번 한국어판 해설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네. 100kg급 결승전, 이제 커팅글 대 아바스 자디디. 이름도 어렵네요. 아바스 자디디. 이렇게 붙게 되는데, 판정승이었나요? 그죠. 이제 1996년. 애매했어요, 판정이. 좀 앵글 쪽에 아무래도 홈 어드밴티지 있었고. 연장까지 가는 접전으로 자그마치 8분 동안이나 경기를 했는데, 이제 심판의 판정으로 넘어갔는데,
자디디가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심판이 앵글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쵸. 뭐 그냥 홈 어드밴테이지다. 뭐 논란도 있긴 했는데 이 자디디도 되게 속상했을 겁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땀 흘렸는데 아무튼 앵글은 그때 목뼈가 3개가 이미 골절이 됐었고 추가부가 탈출 전 디스크 투원이네요, 투원. 자비를 들여서 의사에게 마취 주사를 12번이나 그래서 지금도 목이 안 좋지 않나요, 앵글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스티브 오스틴한테 뭐 파이드라도 맞고 백스테이지에서 브록 레스너와 아마추어 레슬링 경기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제압했다고 해요. 그죠? 상대가 안 되죠. 올림픽 금메달 레이스랑 ACAA 1위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신고노랑 이제 뭐 대학 챔피언 뭐 이런 거랑 붙은 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될까요? 프로레슬링 데뷔 전 UFC와 프로레슬링 전 어디로 갈까 고민했는데 그 당시 인기랑 돈을 더 많이 주는 프로레슬링 쪽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UFC로 갔으면 또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저는 만약 96년도에 앵글 UFC 갔으면 재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타격이 약간 완성이 그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타격은 배우면 되죠. 근데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선수들과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베이스 자체가. 플레임 자체는 뭐 거의 탑 클래스죠. 대박이죠 그때는. 뭐 이제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뭐 이거는 커팅을 혼자서 설레발 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제 96년 올림픽 끝나고 갔으면은 뭐 이제 되게 잘 됐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뭐 2011년경에 커트앵글이 혼자 했죠. UFC에서 제안이 왔다라는 그런. 예, 그게 이제 말하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우리 그런 적 없는데. 혼자 없어야지 마. 그냥 한 거지. 그리고 오늘 아까 2부 테마의 주인공 켄시엠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켄시엠락에 대한 이렇게 추억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켄시엠락에 대한 추억 프로레슬링 쪽. 예. 네. 종합 격투기 전적이 와 최고입니다. 44전 28승 14패 2무. 승리는 이 2번의 KO 승과 23번의 서브미션 승 그리고 3번의 판정승을 거두게 되고요. UFC 왕자였죠. 90년대 중반. 패배는 8번의 KO, 4번의 서브미션 승과 2번의 판정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 모스트 데저러스맨.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주요 타이틀은 무차별급 초대 킹 오브 판크라시스트, UFC 초대 슈퍼 파이트 챔피언. 풀 네임은 케네스 웨인 셴라, 판크라스의 제왕이자 무규칙 UFC의 호이스 그레이시. 호이스 그레이시 전설이죠. 네. 이게 CM 펑크가 호이스 그레이시 여기서 또 운동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후드를 또 입고 다니고 있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전설적인 파이터예요. 이제 호이스 그레이시와 라이벌 구도라고 하죠. 라이언스덴 수장으로 MMA형 슛파이터의 정점에 오른 그런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UFC 명예전당에 올라왔죠. 그런가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WWF 처음 데뷔했을 때가 아마 오스틴과의 브레타트 레슬매니아 13대결에 특별 승리 심판으로 이 둘을 막을 수 있는 심판은 없다 싶어서 UFC에서 잠깐 데리고 왔었어요. 요거는 이제 파이널에서 또 얘기를 그 데뷔 포지션이 지금 브록 레스너 같이 UFC에서 온 괴물. 그런데 경기 스타일은 프로레슬링으로 했으니까 뭐. 그 안타까운 선수죠. 그 트리플 H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선수라고 하기도 하고. 네. 자, 그럼 UFC 토너먼트에 대해서 그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993년 후나키 마사카즈는 기존의 프로레슬링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실전을 지향하는 판크라스를 설립했다고 하죠. 판크라스는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탁탁 내리는 그런 KN도 여기서 뛰었습니다. 켄슬락은 용병격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1993년 9월 판크라스 초대 대회에서 후나키 마사카즈를 리얼 네이키드 초크로 꺾으면서 또 자신의 이름을 격투기에 널리 알렸습니다. 아니 이거를 설립한 사람을 꺾었네요. 켄시엠락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엄청난 선수였어요. 격투기랑 프로레슬링 쪽에서는. 이후 타카하지 카조와 함께 후케 타카쿠 등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이름난 슈파이터들을 모조리 꺾고 판크라스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켄시엠락은 자신의 체육관인 라이온스덴을 설립하게 됩니다. 1993년 11월 12일 역시 MMA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초대 UFC 토너먼트가 열린 것인데
거기서 이제 호이온 그레이시로부터 오퍼를 받았고 1회전에서 킥복서 출신의 패트릭 스미스를 힐훅으로 힐훅이요. 이 당시 UFC가 위험했던 게 체급도 안 나눠져 있고 낭심 공격도 가능했고 후드 공격도 가능했어서요. 그러니까 개싸움이었죠 거의. 이때 이게 누구인지 기억 안 나는데 조선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선수예요. 그렇죠. 그 선수가 거의 이기고 있었는데 낭심 공격을 당해갖고 패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여담하지만 지금 살인을 저질러서 지금 무기징역. 사람이 또 007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 오스틴 파워인가 아니면 007 지금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네. 이제 간단히 하면 힐훅으로 이제 패트릭 스미스를 간단하게 제압하고 2회전에서 호이스 그레이시가 격돌하게 됩니다. 이제 뭐 호이스 뭐 경기는 대강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야 나올라나요? 그냥 유튜브에 켄시엠나 UFC 치면 몇 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호이스가 도복의 소매깃으로 그립을 채우면서 초크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도에서는 그렇게 허용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유도복 입고 경기도 하고 막 멜빵 입고 경기도 하고 청바지 입고 경기도 하고 UFC가 완전 중구난방이었어요. 57초 만에 그야말로 무차별 그런 무규칙 경기였죠. 격투기였죠. 판크라스로 돌아온 그래서 이제 57초 만에 통안의 패배를 당하게 되고 판크라스로 돌아온 켄시엠락은 이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스즈키 미노루 이 선수한테 패했으나 야나기사와 류지, 바스, 루튼, 후케, 타카코 등을 쓰러뜨리면서 여전히 강력한 선수임을 입증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994년에는 1994년이죠. 예, 죄송합니다. 1994년에는 호이스 그레이시한테 또 리벤지를 하나요? 예, UFC에서 참가해서 1차전과 2차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호이스 그레이시가 키모 레오폴드와의 경기에서 체력을 모두 소진하고 기권하면서 켄시엠락도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판크라스가 또 최근에 또 경기 무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전형 하면서도 약간 판크라스가 2004년도에 막 엑스트림 이런 데서도 그렇죠. 예, 많이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켄시엠락 같은 경우에는 킹 오브 판크라시스. 슈파이트의 정점이라는 셴락이 이제 뭐 UFC에서 다시 호이스에게 도전을 하는데 뭐 격렬하지 않은 공방 속에서 36분의 경기 시간을 모두 소모하고 말고 좀 지루하게 경기가 좀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뭐 UFC 5를 끝으로 그레이시 가문이 UFC를 이탈하자 더 이상 뭐 켄시엠락 상대도 없고 뭐 댄 세븐과 뭐 슈퍼파이트 타이틀을 댄 세븐 유명하죠. 그리고 1라운드 만에 길로틴 초크로 승리를 하고 UFC의 최원 제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크라스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면서 종합 격투기 무대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되죠. 근데 이제 1996년 5월 UFC 9에서 다시 만난 세번에게 또 패배하면서 타이틀을 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96년 얼티메이트에서 브라이언 존스턴에게 승리하면서 여전히 강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지금 경기가 셴락이야말로 프로레슬링과 UFC 둘 다 점령하지 않은 선수지 않을까. 브록레스너도 있지만 저는 켄시엠락이 더 임팩트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브록레스너도 워낙 임팩트가 컸고 UFC에서 둘 다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셌던 선수네요. 파이팅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인한 육체, 정교한 테크닉 이걸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슈파이터들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브미션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했던 시절에서 서브미션 솔직히 지금 이 선수는 이제 WWF 앵클락의 그렇죠. 천시야. 앵클락을 하면서도 그런 수준 높은 하체 관절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어디 가지가 않죠. 그죠. 그래플러들의 전성기에 한 획을 그은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등치가 커지게 되죠. 이제 알리스타 오브레이만 가더라도 이제 UFC가 이제 좀 투자를 하면서 좀 많이 파이도 커지고 그런 이제 켄시엠락이 피지컬도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피지컬적으로 무리가 있죠 이제는 셴락 같은 경우. 오히려 작아 보일 정도니까요. 그리고 타격과 그래플링 능력을 모두 갖춘 이제 그런 완전체 파이터들이 대두되면서 그 입지도 점점 좋아져 가고요. 근데 이제 이런 MMA 상향 평준화의 기폭제가 된 게 그의 동생이자 같은 슈파이팅 베이스인 프랭크 셴락. 프랭크 셴락. 프랭크 셴락은 이제 완전체 파이터, 컴플릿 파이터 시대를 열었으나 이는 얼마 후 슈파이팅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생이 또 워낙 또 잘하니까. 동생이랑
친동생이 아니죠. 둘 다 고아원 출신에. 그리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둘이. 그런가요? 그 협락에 대한 추억, 뭐 프로레슬링 추억을 얘기하자면 프로레슬링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어요. 프랑켄슈타인에도 썼었고. 저는 그거 킹 오브 더 링에서 이제 덜하게 앵클락 걸었을 때. 덜어 울었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감 따지 않았나요? 네. 그때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로 그렇죠. 일화가 있는 빌리건이랑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켄시엠락이 앵클락으로 탭아웃 받아내면서 챔피언을 했는데 놔주지 않자 다시 박탈당해서 빌리건이 갖게 되는. 그 대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켄시엠락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막 그 케인이 데뷔했을 때쯤에 그 무적 케인을 클린 핀폴로 잡은 적도 있고. 그런데 점점 이제 안 좋아지면서 그냥 나중에 코퍼레이트 쪽에서 지금 어소리티 같은 그렇죠. 그쪽에 그냥 빈스 맥만의 보디가드 정도로 이제 레슨이 끝났으니까. 아쉽네요. 그죠. 그 외에 선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 외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 빅쇼 같은 경우에 복싱 경력이 있어요. 예전에 KO 포츠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오랜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나오고 이제 복귀했을 때 레이 미스테리오 공격했을 때 살도 엄청나게 빠진 상태로 복싱으로. 그리고 그 복싱 때문에 메이웨더랑도 한번 붙었죠. 유명한 메이웨더. 그런데 그 너클 뭐라고 하죠? 너클을 꼈죠. 너클 끼고 때려서. 근데 칼리한테 발렸어요? 근데 일단 피지컬이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빅쇼가 실제로 강할 것 같은데 칼리한테 발린 적이 있고 지금 크래시 얘기도 있어요. 근데 칼리도 뭐 인도 쪽 무술 같은 것도 몸에 경찰이었죠. 경찰이었고 그 보디빌더 출신에. 마크 헬리도 뭐 워낙 또 힘이 센 그런 입증된 사실이니까. 월드 스트롱기스트 맨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이거 FX에서 이제 천하장사. 네, 거기 나왔죠. 그 프로그램 있었죠. 네, 그게 있었죠. 거기 나왔던 거죠. 루머도 있죠. 술집에서 15명을 깠다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솔직히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박명수가 강호동이 술집에서 몇 명 제압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도 세계에서 센 선수면은 15명은 제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커티. 부커티 유명하죠. 부장강도 혐의 2건에 있는 유죄가 인정돼서 5년 동안 5년 선고받고 19개월 동안 깜빵에서 산 갱이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였네 진짜 실전. 갱스터. 그리고 바티스타랑 뭐 싸웠다고 했었는데 이제 바티스타가 개발렸다고. 바티스타가 발렸다는 루머도 있고 부커티가 발렸다는 루머도 있어서 이거는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바티스타 역시 그 MMA 진출을 하지만 레슬러가 되기 전에 솔직히 바운서가 뭐냐면 여기서 그 나이트나 클럽 가기 전에 기도 있죠. 둠치크네스. 그걸 했대요. 근데 그 시절에 남중국에 연루되어서 보호관찰을 받은 적도 있고 영국에서 시비를 걸었던 킥복싱 선수를 박살냈다는 경력도 있어요. 그리고 실전 레슬러로 치면 또 크리스 제리코가 있죠. 크리스 제리코 맞짱도 잘 골드버그를 그 네이키드 초크로 잡혔나요? 골드버그는 또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 봤다고 뭐 자수전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제리코 같은 경우는 가끔 UCC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 진짜로 제대로 싸우는 것 같은 거 제리코 실제로 강하죠. 왜냐면 여성 팬을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제리코 결혼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가는데 골목에서 한 여자를 여러 명의 한 5명 정도가 강간을 하려고 그 강도짓 하려는데 제리코가 그 애들을 다 깝니다. 그게 제리코의 이제 미래 부인.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다는. 실전이 강해야 여러분들도 미인을 얻습니다. 라는 결론을. 뭐라도 좀 잘나야 돼요. 얼굴이 안 되면은 이 사람처럼 혀에 살찌면 안 되고 열심히 운동을 합시다. 그러겠어요. 진짜 기네요, 이게.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면, 실전에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레슬러들이 몸 단련을 누구보다 빡세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전혀 없어요. 진짜. 그죠. 다만 실전이 그런 둘이 경기를 가졌을 때, 실전이 이제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누군가를 패서 이제 이긴다는 그런 거와 다르게 레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을 맞추고 드라마를 만들고 멋있는 경기를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단련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공격수가 잘하냐 미드필더가 잘하냐 뭐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이제 당연히 MMA 스타일로 경기를 가지면은 당연히 그쪽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대신에 이제 제3자 보면 실전이 약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드웨어 간 것 자체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레슬링은 같은 강하다고 경우에 봅니다. 그죠? 예. 레슬링은 강해요. 제 생각에 레슬링은 분명히 강합니다. 저 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격투기 같은 것도 좋아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예. 확실히 그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체급도 있고 그 레슬러들이 그 스쿼트를 하잖아요. 예. 스쿼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체가 발달하면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 실전에서는 당연히 일반인보다 당연히 세요. 그럼요. 격투기 선수들이랑 비교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뭐 레슬링은 쉬워 저 새끼들 다 짜고 치는 거야 하다가는 정말로 진짜 1m 들어올려서 의도 터져갖고 뒤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들 좀 하시고. 하늘의 공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은 라운드제가 없어요. 라운드 프로 경기 하면은 격투기 같은 경우 1라운드 시작. 3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복싱을 했을 때 1라운드 2분을 하고 스파링을 많이 했는데 2분만 뛰어도 죽습니다. 근데 레슬링 같은 진짜. 경우는 아이언맨 매치 같은 경우에는 60분. 제일 저는 그 격투기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감히 프로레슬링 훈련 양도 비슷하게 뭐 격투기도 많겠지만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에도 그만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사나이의 스포츠고 그리고 일단 와꾸가 있으니까 주먹을 하면 제대로 허리 써서 주먹 치면은 죽어요. 그냥. 그럼요. 얼굴이 부서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프로레슬링은 벤치프레스는 강합니다. 라고 그렇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강합니다. 확실히 제가 생각해도 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게 왔어요.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특집 같네요.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 그리고 실전에 강한 레슬러들 아시는 분들은 메일로 한번 꼭 좀 메일 한번 소개해 주시죠. readytorumble18gmail.com인데 ready 숫자 2 rumble 숫자 18 골뱅이 gmail.com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도 있나요? 네, 그럼요. 카카오톡 아이디가 뭐죠? 네, MRCRACK 숫자 2 미스터 크랙 2 하시면은 뜰 거예요. 제 로고가 뜹니다. 여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장난 카톡 보내면은 진짜 찾아가니까 게임 이런 거는 초대는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얘기죠. 싫다는 얘기죠. 차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스터 크랙의 깨는 블로그 여기다도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네이버에 깨는 블로그 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이버판 말고요. 티스토리판으로 하셔서 방명록에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리고 오신 김에 광고도 한 번씩 클릭도 해주시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댓글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팟빵 댓글 구독 좀 해주시면 구독을 제발 눌러주세요. 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이블로그 컴퓨터로 들으셔도 건 상관없지만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특히 레슬매니아 단넷 회원 여러분은 의리로라도 구독을 좀 눌렀으면 그래야 좀 이게 순위가 올라가서 일반인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레슬매니아 단넷 게시판에도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니까요.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발 그 피드백 같은 거 비난도 괜찮으니까 푸겔에도 올릴 거고 제발 FTMW에도 올릴 거고 그렇죠. 레슬매니아 단넷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고 뭐 힘내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좀 피드백을 좀 그렇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관심 종자여서 관심이 필요해요. 이런 채찍과 당근 저희에게 자양분이 되니까요.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 레메단넷 레슬매니아샵.com 쇼핑몰 홍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조금씩 커나가는 저희 또 레이트럼블 이번 4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